세대 내부는 시멘트 벽돌과 ALC, 공용부는 블럭, 맨 위는 이 틈새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조적을 쓰냐면 이 물 쓰는 공간, 세대 내부 벽체는 크게 세 가지로 시공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철근 콘크리트 벽체, 두 번째가 경량 벽체, 세 번째가 조적 벽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조적 공사라는 거는 이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단위 덩어리, 이거를 한 단씩 한 단씩 쌓아 올라가서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쌓아 올리는, 그걸 이제 조적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단위 덩어리, 이게 뭐냐면 세대 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멘트 벽돌을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또 ALC라 그래서 이게 이제 석회석 성분하고 시멘트하고 같이 섞은 거예요. 덩어리는 크지만 무겁지 않은 그런 재질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적이라고 하고요. 하여튼 세대 내부는 시멘트 벽돌과 ALC를 주로 이제 쓰고, 공용부는 블럭을 씁니다. 공장에서 낱장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현장에 이제 들어오죠. 그럼 이제 현장에서는 현장에 맞는 두께, 현장에 맞는 높이, 현장에 맞는 계구부 위치, 이런 거대로 이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왜 조적을 쓰냐면 이 물 쓰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실, 세탁실, 실외기실, 이런 아파트 내부에 이제 물 쓰는 공간에는 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방수를 하려면 구조체 벽,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벽체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거동이 없어야 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부식되지 않아야 되고, 충격이 가해져도 움직이지 않고 튼튼한 벽체, 이래야 방수 도막이 찢어지질 않는 거예요. 방수는 9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방수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바탕면이 균열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바탕면이 균열이 되면서 도막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물이 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쓰는 공간의 벽은 조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조적 시공 순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바닥에 이제 뭐를 놓고요. 어느 두께로 어느 위치에 계구부는 어떻고, 이런 바닥에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걸 먹 놓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표시를 하고, 표시를 다 해놓고 나면 2번 운반을 하죠. 저런 운반용 니아커 이런 걸 가지고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쌓기 시작을 하고 완성.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이 조적 공사에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일체화, 낮게 하나하나의 단위 조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그래야 튼튼한 벽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냉교 방지. 이 조적 벽체라는 것도 결국은 시멘트 재질이기 때문에 차가운 온도가 실내로 들어오는 그 냉교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최종 마감을 고려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먹 놓는다 그랬는데, 이 먹을 놓을 때부터 치수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마금제와 간섭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체화. 구조적으로 꽉 물려서 벽 전체가 이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건데, 하나하나잖아요. 지금 보시는 그대로 하나하나인데, 이 하나하나를 꽉 물려주는 본드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시멘트 몰탈입니다. 그래서 한 단 쌓고 그 위에 이 시멘트 몰탈을 또 고르게 쫙 뿌리고, 그 위에 또 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벽돌 한 장의 크기가 190mm예요. 19cm. 왜 19cm냐면 그 본드가 몰탈이 10mm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척도를 좀 쉽게 하려는 그런 뜻으로 시멘트 벽돌 한 장의 크기도 19cm인 거예요. 또 하루 쌓기 높이도 제한을 합니다. 1.5m 이상 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밑에가 다 굳지 않았는데 많은 하중이 눌리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1.5m 이상을 쌓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파트 층고는 2.8m니까 슬라브 두께 2.1 빼고 나면 2.6m 정도 되죠. 그 하루에 이제 반 쌓으면 1.3m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이쪽 세대 반, 저쪽 세대 반, 그 다음날 와서 또 이쪽 세대 반, 이쪽 세대 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틀간 쌓아 올려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위에 이제 미장도 하고 화장실 같으면 타일도 붙이고 이제 할 텐데, 꽉 물리지 않으면 타일에 크랙이 가요. 타일이 약해서 또는 타일을 잘못 붙여서가 아니라 그 바탕면이 되는 조적벽에서 크랙이 가기 때문이고, 조적벽이 크랙이 가는 이유는 저렇게 꽉 물려 쌓지를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사진 보시면 잘못된 시공 사진 2장 보고 계시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세로 쪽에 줄눈이 뻥뻥 뚫렸죠. 그래서 밖이 이제 보이는, 저걸 현장에서는 별 보인다라고 이제 그러는데, 줄눈이 이제 꽉 채워지질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벽돌이 한 장이 있으면 사방이 다 본드로 물려 있어야 되는데,
위에만 이제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신규로 분양받아서 입주했는데 타일에 크랙이 가더라. 그래서 이게 타일이 잘못돼서 타일을 보수하려고 다 뜯었다. 그러는데 벽돌이 저렇게 생겼는데 이거 제대로 된 건가요? 라고 이제 어느 분이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저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겹쳐져서 쌓아지지도 않았어요. 줄눈이 거의 이렇게 일직선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나마도 꽉 차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바탕면이 되는 조적 벽체가 힘을 받지 못해서 크랙이 가는 거예요. 저게 크랙이 가면서 타일, 바탕에 붙여놓은 타일, 그 얇은 타일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얘도 크랙이 가는 거죠. 자, 또 사진 보시면 화장실에 주로 많이 쌓는다 그랬잖아요.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뭐 등도 켜야 되고 환풍기도 돌리고 하는 전선이 이제 저렇게 들어가죠. 전선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철선으로 보강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3단마다 하시오.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어요. 또 저기 이제 다용도실인데 세탁기 자리예요. 그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나오는 그 설비 배관이 저렇게 조적벽 속에 묻히는데 이렇게 묻히고 나면 파낸 자리는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튼튼하게 사춤을 해줘야 일체화에 되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는 문이 있으면 문 위에도 쌓아야 되잖아요. 뭐 문틀이나 창문 상부에 시멘트 벽돌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문의 폭만큼 막대기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에 조적을 이제 쌓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콘크리트 인방이라고 그러는데 인방은 저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그 인방 자체의 무게가 좀 무겁지 않게 이제 저렇게 생긴 인방을 문틀 상부에 얹고 그 위에 조적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트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미장한 모습까지 보시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안에서는 타일을 붙이고 밖에서는 도배를 붙이거나 시트판을 붙이거나 이런 이제 마감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체화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긴결철물이라고 그러는데 꽉 잡아주는 철물이죠. 슬롯에다가 벽에다가 박고 구멍 3개 뽕뽕 뚫려져 있는 위에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조적 벽체가 단단한 콘크리트 벽체에 딱 붙을 수 있도록 이런 세밀한 정성을 들여야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냉교를 또 방지해야 되는데 외벽에 닿아 있는 벽체가 외기의 차가운 온도를 그대로 전달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회색 단열재 뒷면은 조적이에요. 외벽이 있으면 철근 콘크리트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이 외벽으로 단열재가 그대로 다 지나가게끔. 이걸 좀 평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기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전부 다 외벽하고 맞닿는 이 수직 벽체인데 이 벽체는 다 냉교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벽체죠. 저 벽체에는 모두 다 저렇게 띄워줘서 저렇게 노란색의 단열재인데 끊김없이 쭉 지나갈 수 있도록 해서 외기의 차가운 온도가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가 중요해요. 그마저도 안 된다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조적벽을 콘크리트 벽체에 붙여야 된다면, 그러니까 단열재가 지나가면 좋은데 단열재가 지나갈 수 없는 뭐 옛날 타입의 평면이어서 얘를 조적을 붙여야 된다면 그 PVC 긴결 철물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적벽 전체가 외벽에 직접 닿지 않도록 결로 방지 방습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로가 생기지만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모든 화장실에는 파이프 샤프트라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기도 하고 이 공간을 통해서 화장실에서 썼던 더러운 배수물이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저 밑으로 1층까지 가서 외부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치수를 조금 조정을 해서 타일 조그만한 게 요게 벽체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타일이 뭐 200이든 300이든 크기가 있으면 그게 딱 떨어질 수 있도록 PD를 10mm를 줄인 거예요. 또 파이프 샤프트 내에는 내시경 점검구라 그래서 다 요만한 한 뭐 100mm 정도 되는 구멍을 벽에다가 저렇게 다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요. 몇 층에서 물이 샜는지, 몇 층에서 파이프가 막혀서 뭐 넘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점검구인데 이 점검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되는 그 뒷면에 저렇게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이렇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밀어냈어야 되는 거죠. 최종 마감을 고려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화장실에는 조적이 많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렇게 빨간색 벽이 저게 다 조적입니다. 조적 벽으로 저렇게 이제 보통 시공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조적 벽을 딱딱딱딱 쌓다가 맨 위는 벽돌을 한 장을 쌓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너도 이 틈새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맨 위에 틈새를 몰탈로 이렇게 메꿔라 라고 이제 지침을 내려주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적을 쌓은 벽 내부에서는 저렇게 코킹을 다 싸줘야 돼요. 안쪽에서. 그래서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글로 화장실에서의 그 좋지 않은 냄새가 다 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방으로도 나가고 거실로도 나가고 냄새가 다 천정 속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불쾌함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조적으로 싸준 맨 위에는 한 번 더 코킹을 다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마감을 고려한 그런 시공이 돼야 되는 거죠.